11월 16일자 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부동시장 한파 지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이제 계속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면서 막 아파트들이 많이 급락했죠. 그 경매 시장도 예전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막 낙찰됐던 것들이 한 번은 기본,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값들도 많이 있죠. 감정가 대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여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적다는 거죠. 여기 보면 침체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심리지수 집계를 시작한 2021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면 2011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무지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2011년 이 당시에 혹시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땠나? 2011년도면은 누구냐면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이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김영삼 대통령 이때 말기쯤에서 IMF가 한번 터졌죠. 언제예요? IMF가? 97년 말쯤에 터졌죠. 이게 터지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받아갖고 이거 수습하냐고 힘들었죠. 그리고 그럼 막 그거 아세요? 경매에서는 IMF 터지니까 이제 집들이고 건물들이고 이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경매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본 유찰, 뭐 세 번 막 이렇게 두세 번이 기본 유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장에 가면 사람들이 신권 이런 거 쳐다보다가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생긴 게 적감률이 30%로 빠뜨리자. 처음에 20%였거든요. 최저 경매 빠지면 20%씩 빠지잖아요. 그런데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빠진 게 그때예요. 그때 맞는 거예요. IMF 때 30%씩 해서 빨리 떨어뜨리자.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쭉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항상 부동산은 정책을 완화 정책을 쓰죠. 굉장히 정책을 완화하면서 풀어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세제를 많이 풀어주죠. 뭐 양도소득세를 뭐 100% 면제, 뭐 이런 정책 썼다고.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바뀌죠. 이때 아시겠지만 최호황이었죠. 부동산 경기가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때 이걸 보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 신도시 건설한다, 혁신도시한다, 막 이러면서 전국을 갖다가 막 부동산이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해보셨어요? 그냥 들은 거라도 있잖아. 기억해봐. 막 투기세 할 때 막 난리 났었잖아. 최고점을 쳤잖아요. 고점을 치면은 정부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규제야. 그죠? 엄청난 규제를 많이 쏟아붓잖아요. 뭐 831 대책, 무슨 대책. 근데 그런 대책들이 안 먹히죠. 올라갈 때. 근데 최고점을 찍고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때부터 약발 조금씩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가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참 이때는 좀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하면서 다시 올라가 주겠지 이렇게 됐는데 이때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리먼 사태 때문에. 그렇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그리스 사태, 그다음에 천안함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면서부터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요.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쓰죠. 이때도 완화 정책을 쓰는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많이들 했잖아요. 세제도 풀어주고 금리도 이제 좀씩 내려주고 이렇게 가는데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정권 말에 좀 안 좋게 퇴진을 하죠.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오면서부터 어때요? 오히려 금리들이 올라줄 줄 알고 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떨어질 거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집값이 아주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예측하기 힘들었어요. 예, 무지하게 올라가지고 지금 최고점 타니까 이때부터 계속 했던 게 저기죠. 규제하는 거야. 계속 정부 규제를 하잖아. 세제 무슨 규제하고 무슨 대책 무슨. 근데 뭐 들었나? 그래서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부터 어때요? 잠잠해지다가 지금 이제 거래가 없어지고 소강되면서 축축 하고 있죠. 거래가. 여기서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올라가서 노무현 정부 때 쭉 올라가고 이명박 정부 때 하락하면서 박근혜 때 찍고 올라가면서 문재인 때 다시 최고점을 찍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때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항상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래프를 계속 움직이는데 시장이 경기가 좋으면 규제를 하고 만약에 경기가 또 안 좋으면 완화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널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완화를 해줬잖아요. 완화 어떤 완화 해줬어요? 제가 집값이 올라갈 때 상승 시그널이 있어요. 보면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요. 매매 가격을 밀어서 올려요. 그러면 집값은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시점들이 다 그랬어요. 규제 완화, 전세값 상승, 금리 인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제가 보면 22년 10월 현재 몇 프로입니까? 3%죠. 근데 예전에 금리를 보니까 3%대가 언제가 있었냐 했더니 언제였냐면 2012년 10년 전이야. 10년 만에 회복한 거예요. 3%를. 12년도 12월 달에 기사예요. 본격적인 장기 동면에 들어간 임진년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사이클을 선보였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깡통주택 속출이라는 삼각공식이 그것이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 경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시장에서 거래는 뚝 끊겼다. 이런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고 급기야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심각한 사용자를 했다. 지금도 깡통주택이 심각해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서 주고 지금 손실액이 엄청나죠. 2008년 말부터 해갖고 우리나라에 2009년부터 조금씩 영향이 왔는데 그때는 시장이 낙찰을 받은 거 제가 낙찰받은 것들 보니까 그때는 한 90%대가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받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 11년도 이때부터 자꾸 내려가니까 그때 싸게 받았다. 10년 언제? 무슨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2008년부터 2013년이거든요. 요때 집을 싸게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처럼 많이 안 했어. 요때 이제 침체기 때 받은 건데 이때는 2010 타겟이 펼쳐지는 거예요. 2010년도에 사건이라는 거죠. 경매가. 호계동 대리미편한 세상. 저쪽에 있죠. 교도소 쪽으로 쭉 대리미편한 세상이 있는데 이게 43평짜리였어요. 감정가가 5억 5천인데 이제 한 번 유찰됐죠. 예전에도 여기는 그전에는 90% 막 심지어 100% 왔다 갔다 이렇게 낙찰됐는데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거나 한 번 최저가로 낙찰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보세요. 몇 명이 왔어요? 감독받았어요. 얼마에? 298만 원 더 쓰고 그냥 최저가에서 좋은 물건 마음에 드는 물건 조금만 더 써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받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때 받았는데 이거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현 시세 얼마예요? 보니까 이거는 현 시세는 8억 7천에서 9억 8천이에요. 이건 어디냐면 이제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뭐 매매로서 똑같아요. 매매로서. 근데 경매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여기는 어디 거냐면 샘마을 아시죠? 여기 그 샘마을 그쪽에 있는 물건인데
요거는 아파트 115동 1층이에요. 1층. 1층은 아무래도 다른 층보다는 좀 선호도가 낮은데 그래도 1층을 선호하는 게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엘리베이터 타기 불편하신 분, 연세 드신 분, 그 다음에 뛰노는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층만 찾아요. 자, 그래서 다른 층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낮지만 싸게 사놓으면 팔 때 좀 싸게 팔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정가가 3억 4천이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한번 빠져서 2억 7,200이었는데 이때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몇 명이 왔어요? 지금 받은 거 다 단독 낙찰 받은 거 한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엔 그랬을 거야.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새끼는 뭐 어떻게 돼? 하지도 않는 거 혼자 단독으로 받아가냐. 진짜 고수들은요 단독하는 거예요. 단독 2억 7천 300만 원 더 썼죠? 300만 원 더 써서 받았는데 이거 보세요. 12년대 현재 지금 얼마예요? 8억 5천에서 9억 5천이에요. 이게. 그럼 차익이 이것만 6억이에요. 자, 이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걸 샀던가요? 누구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샀었나요? 그거 아니죠. 신체기 때 내가 큰 어려운 권리분석 어려운 거 없고 내가 투자를 했던 거잖아. 야, 너는 그럼 아파트만 하냐? 뭐 다른 건 없냐? 하면 상가한 거, 상가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2009 타격, 이거는 뭐예요? 2009년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가인데 상가는 보통 1층 상가를 많이 좋아하시죠? 1층 상가. 여기 안양이니까 여기 안양동 상가예요. 여기 보면 이 물건, 이 건물에 어디 거냐? 얘입니다. 온누리하고 이 자리. 예전에는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편의점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아니다. 2010년도. 여기 10년도에 받았으니까 여기 보세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었죠? 편의점 있을 때 받은 거예요. 낙찰을 얼마 받았다? 1억 3,690만 원. 굉장히 싸게 받았죠. 1억 3,690에 낙찰 받아서 현 시세 얼마예요? 매물도 없어. 팔질 않아. 여기는 이 새 잘 나오는데 왜 파냐고. 1층 상가를. 다른 데 좀 안 좋은 데 나온 것도 뭐 세계 도로변 쪽에는 최소 200 줘야 돼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상가, 월세. 쪼만한 거. 200, 250. 매매는 6억 5천 이상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새 잘 나오니까. 어때요? 이 당시에 이렇게 사갖고 현재 이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할 걸 그랬죠. 그때 할 걸. 이제 여러분 지금이 많이 먼 훗날 10년 후에 그때 할 거리라는 5층 상가를 한번 볼게요. 상가는 꼭 1층만 좋은 건 아니에요. 1층은 좀 비싸죠. 받으려면 지금 상가 받으려면 시세 나온 것도 한 10억씩 하죠. 괜찮은 상가들 괜찮아요. 10억씩 하는데 사실 무리죠. 이때도 부동산 침체기 11년도 사건인데 이건 어디 거냐면요. 범계 아시죠? 범계요. 범계는 워낙 유명하니까 전국에서들 많이 알아요. 범계 상권은. 범계 상권은 이제 그 상가에 범계 여기 있으면 여기 상가에 5층의 상가인데 요 상가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전용이 28.75평이에요. 전용이 28평이면 공급 면적은 한 40평 되겠네요. 그럼 28평을 뭘로 쓰고 있었냐면 여기를 악기 교습소로 썼어. 교습소로 썼는데 얼마 받았냐면 2억 2천 한 번 빠지고 두 번 했을 때 이게 그때 한 명이 더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억 2천에 저가를 받았는데 이사를 좀 주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임대를 상가를 들여서 세를 주고 월세 받으면서 작자가 나타나서 바로 팔았습니다. 얼마에 딱 1억 해갖고 1억 차에 보고 바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었으면 현 시세 보면 어떻게 했냐면 7억 이상 사실 이런 거 사시려면 범계 가서 상가 사시려면 그 정도 주셔야 돼요. 월세 하나 얻으시려면 최소 이런 거 하면 2, 300 주셔야 돼요. 이번엔 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빌딩입니다. 근데 빌딩은 좀 돈이 자금이 좀 필요하죠.
이때 당시에 감정이 얼마나 나왔냐면 25억 5천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유찰이 돼서 우리가 받았는데 18억 1천에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좀 유치권이 하나 있었는데 크진 않았어요. 유치권이. 근데 사실 이 유치권도 가짜.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4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웠겠죠. 수리할 거 수리하고. 시세 차익이 이 정도는 지금 제가 받아서 저렴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40억 이상 해요. 자, 여러분들 내가 돈이 조금 있어. 좀 더 있어. 그럼 돈 되시는데 능력만큼 하시면 돼요. 하셔서. 모자르면 좀 빌려서. 차익이 큰 거 사면 좀 차익이 더 크죠. 시장이 그래요. 작은 거 여러 개 사시면은 안정성이 있어서 분산 투자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차익 똘똘한 거 큰 거 하나 있으면 한 방에 더 가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토지를 낙찰받은 건데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건데요. 요 토지가 200평인데 크진 않아요. 이제 감정이 9,200인데 반값을 빠졌어요. 45% 9,000을 빠졌는데 요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 영종도 아시죠? 영종도에 있는 그 토지인데 맹지예요. 길이 없다.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받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용 예정인 토지입니다. 여기 그 영종도 개발 있죠? 예정인 토지인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해. 4,700에 낙찰 받았어요. 4,713만 원에 낙찰 받았고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냐면 1억 440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보상되는 건요 양도세에서 또 감면을 해줘. 실제로 내가 양도세를 얼마 냈냐면은 750 냈어요. 다 세금. 그러니까 여기서 빼고 나니까 딱 2배 벌은 거야. 받고 있다가 뭐 이런 거 그냥 은행에 넣는 건 낫잖아요.